자, 우리 유튜브 시청자 여러분들 모두 반갑습니다. 주식당 유튜브 채널입니다. 오늘 유튜브 영상도 여러분들 스스로 공부하실 수 있는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는데,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어렵거나 거창한 내용은 절대 아닙니다. 철저하게 기초에 기반된 내용을 좀 설명을 드리도록 할 텐데요. 근데 이게 기초이지만서도 사실 가장 매매할 때 활용성이 높은 부분이라서 오늘 말씀드리는 내용 같은 경우는 전부 다 100% 이해를 하면서 좀 실전에 적용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여러분들이 지금 유튜브라든가 개별적인 강의 통해서 듣는 내용들 대부분이 기초가 파생돼서 나오는 거창한 매매 전략들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어려운 보조지표들 역시 대부분이 기초에 기반돼서 나오는 거기 때문에 기초를 이해하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점 다시 한번 강조를 드리면서 오늘 영상도 함께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오늘 영상 같은 경우는 주요 주제를 돌파 매매로 좀 잡아보도록 할게요. 지금 시장이 계속해서 좀 좋은 상황들이 연출이 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단기간에 외국인 매도가 나오면서 눌림이 나오고는 있지만 아직까지도 돌파 매매에 대한 이 관점 자체가 시장에서 단기 매매할 때는 그만큼 유리하기 때문에 좀 명확하게 오늘 기준들을 잡아드리도록 할 거고요. 돌파 매매도 이제 종류가 굉장히 많은데 이 중에서 지금 현 시점에서 가장 적용하기 좋을 만한 내용으로 좀 준비를 했으니까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스스로 오늘 종목 찾으실 수 있게 검색시까지 준비를 했고요. 바로 함께 내용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본문 내용 함께 확인을 해주도록 할 텐데요. 우선 돌파 매매의 종류부터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보통 큰 틀에서 이야기를 드리면은 돌파 매매가 크게 세 가지 정도로 나눠지는 것 같아요. 첫 번째로는 이동평균선 돌파 매매가 있습니다. 지금 화면을 보시면은 차트가 있는데 이렇게 이동평균선을 뚫고 주가가 올라가는 시점들을 맥점으로 잡고서 매매하는 방법을 이평선 돌파 매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제 두 번째로는 단기 매물대 돌파 매매. 그러니까 이게 큰 흐름상으로 보는 게 아니라 정말로 짧은 기간만 이렇게 놓고서 보면서 단기간에 형성되어 있는 매물대, 거래량이 크게 발생한 매물대를 뚫고 올라가는 시점을 공략하는 단기 매물대 돌파 매매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세 번째 측면으로는 아예 신고가 매매죠. 주가가 상장된 이후로부터 가장 높은 구간에 위치하고 있을 때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는 방법인데, 오늘 영상에서 이 세 가지 내용을 모두 담기에는 조금 힘들기 때문에 이동평균선에 오늘 영상에서 좀 집중을 해가지고 좀 준비를 했으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다른 내용들 같은 경우는 다음 영상 통해서 좀 이어서 진행을 하도록 할게요. 이 부분 생각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이동평균선 돌파 매매에 대해서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바로 내용 보도록 할 텐데, 우선 이동평균선 돌파 매매에 대해서 알고 있어야 되는 부분들이 있습니다. 첫 번째로 여러분들이 알고 계셔야 되는 건요, 현재 주가의 위치, 그러니까 지금 주가의 위치에 따라서 중요한 이동평균선은 계속해서 변경된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주가가 바닥 구간으로 이렇게 계속 뚫고 내려가는 종목들이 있어요. 지금 화면에 보면은 이렇게 차트가 형성되는 구간들이겠죠. 자, 이런 경우에는 어떤 선이 중요해지냐? 장기 이동평균선이 중요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차트를 보시면 여기에 숫자와 색깔이 이렇게 적혀 있어요. 5선 분홍색이죠. 그리고 노란색 20선이고 초록색은 60선이고 회색은 120선입니다. 이 짧은 기간의 선들보다 긴 구간의 선들이 훨씬 더 중요하다라는 거예요. 오랜 시간 동안 주가가 눌리면서 매수 이후에 물려버리는 사람들이 많아지는 구간이기 때문에 악성 매물이라는 게 많이 존재할 수밖에 없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렇게 주가가 하단에 위치한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동평균선을 보실 때 필히 장기 이동평균선에 주목을 하셔야 된다는 것을 기억을 해주셔야 됩니다. 주가가 이런 자리에선 올라오더라도 이런 이동평균선들이 장기간 매수한 사람들의 평균 가격이 또 되어버리는 거기 때문에 저항이 강하게 발생을 하거든요. 이 종목을 공략할 때 주가가 하단에 위치한 종목이라면 장기 이동 평균선을 뚫는 타이밍들을 중요하게 봐주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로는 이제 고점 구간에 주가가 위치할 때는 또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요해진다는 것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이거는 왜 그럴까요? 보통 통상적으로 단기간에 주가가 고점에 위치를 해버리는 경우는 어떤 경우가 대부분이냐? 거래량이 급격하게 늘어난 경우들이 많습니다.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여기서 매수한 사람들이 있을 텐데 여기에서 매수한 것보다 이 하루에 발생한 매수자들이 훨씬 많아지기 때문에 이럴 때는 단기 이동 평균선들이 훨씬 더 중요해진다는 거거든요. 여기서 매물이 아무리 많이 쌓였더라도 여기서 거래량이 그 이상 발생을 해버리면 전부 다 물량이 소화가 되는 거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고점이 형성된 종목들 같은 경우는 단기 평균값을 알려주는 단기 이동 평균선이 중요해진다는 것을 필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이제 중요한 시그널들이 무엇일까를 볼 필요가 있는데, 이동평균선을 캔들이 전부 다 뚫고 올라가게 되는 시점들이 중요한 자리들이
될 거예요.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 움직이는 경우라면은 이런 120선 또는 60선을 캔들이 뚫고 올라가게 되는 지점이 바로 맥점으로 작용을 하게 되고, 고점 같은 구간은 여기서 이제 단기 이동 평균선을 다시 한번 뚫고 올라가는 경우에 맥점으로 작용이 될 수가 있겠는데, 그러면은 캔들이 단순하게 돌파만 했다라고 해서 좋게 볼 수 있고 매매를 할 수가 있는 걸까라는 부분에 대해서 생각을 좀 해볼 필요가 있습니다. 항상 말씀을 드렸다시피 이제 우리가 캔들을 보고서 이제 신뢰도라는 것을 책정하기 위해서는 거래량을 필히 보실 필요가 있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있어요. 중요한 매물대를 돌파를 한다라는 거는 여기에 있는 물량들을 전부 다 누군가가 매수를 해서 소화를 시켰다라는 거를 입증을 합니다. 근데 거래량이 없이 소화가 됐다라는 거는 말이 안 되겠죠. 여기서 물린 사람들이 분명히 존재를 할 텐데 이 물량 정도는 그래도 털어내야 주가가 상승 탄력을 받는데 유리하단 말이에요. 근데 거래량이 없는 경우에는 이 물량들을 소화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기 때문에 필히 거래량적인 측면을 확인을 해주실 필요가 있겠습니다. 자, 이 거래량에 대한 기준은 제가 어떻게 보라고 말씀을 드렸죠. 다른 거 보실 필요 없어요. 그냥 거래량이 뭐 몇 배 늘어났다 이런 거 다 필요 없고 유동 주식수만 기억을 하시면 됩니다. 지금 이 주식 같은 경우는 여기 보시면 유동 주식수라고 적혀 있어요. 1350만 주가 이 주식에서 거래가 될 수 있는 숫자입니다. 그러면은 최소한 이 주식수에서 최소 30% 정도는 발생을 해줘야 의미가 있다라고 볼 수가 있는 거예요. 시장에 물건이 10개가 있습니다. 그 중에서 1개가 비싼 값에 팔렸다고 해서 여러분들 그걸 평균 가격으로 보고 비싸게 매수할 수 있나요? 아니란 말이에요. 그래도 10개의 물건이 있으면은 그래도 한 3, 4명 정도가 그 물건을 비싼 가격을 주고 매수를 했을 때 이게 가격이 인상이 됐구나 라는 걸 인지하고 그 가격이 평균 가격으로 형성이 되는 겁니다. 이 비중이 너무나도 적게 될 경우에는 신뢰도 자체가 없는 거기 때문에 필히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실제 내용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유동 주식 수가 1300만 주였는데 30% 정도 비중이면은 약 400만 주 정도 거래량이 발생을 해주면은 그래도 신뢰도가 있는 상승이 나온다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여기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지금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 막 움직임을 보이다가 여기서 처음으로 장기 이동 평균선을 돌파하려는 시그널을 보였습니다. 이날 거래량을 확인해 보면은 약 370만 주로 거의 30%에 가깝게 발생하는 걸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여기서 이제 이동평균선을 다음날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서 돌파해주는 모습을 보였는데 신뢰도 있는 상승이 나와줬고 여기서 이제 시초가에서 확실하게 돌파를 해주면서 시작을 했기 때문에 신뢰도 있는 상승이 연속됐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부분인 겁니다. 실제 이 다음 거래량도 보시면 꾸준하게 대량 거래량이 반복되는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인데, 거래량이 충분하지 않은 경우에는 주가가 상승하면서 장기 이동 평균선에 근접하더라도 맞고 떨어져 버리는 경우들이 대부분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들에 대해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지금 과거 구간을 좀 보도록 할게요. 지금 여기 구간을 보시면요, 주가가 장중에 25%나 올랐습니다. 와, 엄청나게 많이 올라가는 거예요. 그죠? 근데 거래량 보시면은 230만 주예요. 지금 윗골이 쫙 빠지면서 바로 내려 꽂아버렸단 말이에요. 이런 경우에는 의미가 없어진다는 겁니다. 신뢰도가 발생할 수 있는 거래량이 발생하지 않는다면은 그거는 아무 의미 없는 상승이다 라고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이 기준에 대해서는 주가가 바닥 구간에서 움직이든 고점 구간에서 움직이든 상관이 없습니다. 고점 구간도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고점 구간에선 여러분들 뭘 보셔야 된다고요? 단기 이동평균선을 보는 게 좋습니다. 통상적으로 분홍색 선인 5선, 파란색 선인 10선, 노란색 선인 20선을 주요 이평으로 보는데 돌파 매매에서는 10선을 가장 많이 사람들이 활용을 하고 있어요. 저도 그렇고 수많은 트레이더분들이 10선을 중요하게 보시는데, 단기 관점 매매에서 이 10선을 돌파하는 지점들을 보시면 되는 겁니다. 지금 보시면은 주가가 고점에서 조정이 나왔네요. 그리고 여기서 저항을 받았습니다. 여기서도 돌파하지 못하고 저항을 받고 다시 떨어졌어요. 이런 거는 중요한 게 아닙니다. 계속해서 주가가 맞고 떨어지는 모습들이 반복이 되는데 그 다음날 여기서 지금 시가를 기준으로 해서 전부 다 돌파를 해주면서 스타트를 해준 걸 볼 수가 있습니다. 그동안 쌓여있던 단기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면서 출발을 해준 거겠죠. 거래량 역시 이날 약 500만 주 정도 발생하는 모습을 보였는데, 자, 이런 경우엔 뭐다? 물량을 전부 다 소화를 했을 가능성이 높다. 신뢰도 있는 상승이 그래도 어느 정도는 보여졌을 가능성이 높다라고 해석이 가능한 겁니다. 자, 이렇게 됐을 때 지속적으로 변동성이 보여지면서 고점 기준 약 15,000원대까지 올라간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고요.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서 최소 15% 내외 정도의 수익을 올릴 수 있었다라고 보여지기 때문에 이 내용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필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저점 구간에서는 어떤 게 중요하다? 장기 이동 평균선을 시가 또는 종가 또는 장중에 대량 거래량을 동반해서 뚫어주는 게 중요하다. 고점에서는 뭐가 중요하다고요? 고점에서는 단기 이동 평균선을 뚫고 올라가는 게 중요하다라는 거니까 해당 내용은 여러분들 필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 내용에 대해서는 유동 주식수를 꼭 생각을 해주시면서 이 비율적인 부분들 숙지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어렵지 않죠?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 그러면 예시 차트 몇 가지 빠르게 확인해 보면서 추가 보안 설명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예시 종목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텔레그램에서 공유를 드리고 있는 종목들을 위주로 해서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최근에 많이 말씀드렸던 종목 중에 하나 이제 데보라는 종목이 있었죠. 우크라이나 관련된 이슈가 발생한 이후로부터 계속해서 반복을 해서 말씀을 드리고 있는 종목입니다.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어떤 식으로 우리가 접근이 가능했을지 한번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지금 주가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저점 구간에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한 겁니다. 자, 저점 구간에서 움직임이 나오기 시작했다면 뭘 봐야 된다? 장기 이동평균선을 봐야 된다. 지금 보시면은 회색 선이 120선, 초록색 선이 60선입니다. 지금 장기 이동평균선을 한 3차례에 걸쳐서 전부 다 소화를 해주면서 뚫는 모습을 보여줬어요. 자, 이런 시그널들이 보여지면 어떻게 한다? 장중에 해당 자리들을 대량 거래량이 동반이 됐다면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할 수도 있는 거고, 종가를 기준으로 좋게 끝났다면 단기간 계속해서 추적하시면서 트레이딩 관점으로 매매를 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는 다음 날까지 10% 추가 상승 나왔고요. 조정이 나왔지만 그 다음 날 역시 약 9% 정도 추가로 슈팅이 나온 거를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지금 보시면은 저점 구간에서 대량 거래량 역시 동반을 해줬는데 현재 이 주식의 유통 주식수를 보면 580만 주입니다. 30%를 훨씬 더 웃도는 수치로 보여주면서 뚫었기 때문에 이러한 흐름들이 나왔을 가능성이 높다라는 점을 생각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러면 여기서도 지금 보시면 근데 120선을 뚫었다는 적을 확인해 볼 수가 있습니다. 자, 근데 여기서 지금 맹점은 뭐예요? 장기 이동평균선을 돌파를 하려고 했지만 거래량이 충족되지 않았다는 겁니다. 거래량 없는 매물대 돌파는 아무 의미 없는 거다라는 것까지 기억을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 번째, 데모라는 종목, 이런 포커스로 말씀을 드렸던 부분이고요. 다른 종목도 좀 생각을 해보면 노타라는 종목도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었죠. 이제 노타 같은 경우는 오늘 11월 26일자에도 말씀을 드렸고요. 11월 26일 오늘인데 오전 8시 55분에 언급을 드린 걸 확인을 해볼 수가 있는 부분입니다. 지금 노타 같은 경우는 한 차례 주가가 급등을 했다가 조정을 나왔어요. 현재 고점 구간에서 움직임이 반복이 되고 있는 종목인 건데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뭐가 중요할까요? 단기 이동평균선이 중요해지겠죠. 제가 오늘 아침에 말씀을 드린 이유는 전일자 종가를 기준으로 해서 단기 이동평균선인 10선을 돌파를 해줬기 때문에 말씀을 드렸던 겁니다. 오늘자 아침에도 일부 갭상승이 발생을 하면서 이 이동평균선들 위에서 시작해주는 걸 볼 수가 있는데 단기의 평균 매물대를 돌파를 해주면서 출발을 한 거기 때문에 우리가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이 가능했던 부분인 겁니다. 이제 전일자 장중에도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하셨다면 하루 만에 약 26%짜리 고점 밴드를 노려볼 수가 있었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을 잡아낼 수 있는 이평선 매매 전략이니까요. 관련된 내용은 기억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이평선 돌파하고 나서 단기 변동성 약 35% 보여진 종목이었네요. 다른 종목도 하나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 다음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자 장중에 말씀드린 종목이에요. 9시 16분, 오전 9시 16분에 말씀을 드린 걸 확인해 볼 수가 있고요. 삼성 에피스홀딩스에 대해서 언급을 드린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그럼 삼성 매피스홀딩스도 함께 보도록 할 텐데 이 종목 지금 상장된 지 3일밖에 되지 않은 종목입니다. 이 종목을 왜 이런 포인트로 해가지고 오늘 소개를 드렸는지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금 내용을 간단하게 보면은 저점 형성 추세 전환 가능성 상승했다라고 언급을 드리고 있는데 차트를 좀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지금 보시면 차트가 어디에 위치해 있나요? 좀 확대해서 보도록 하면은 지금 장기 이동 평균선을 막 뚫으려고 준비를 하면서 대량 거래량이 동반되고 있을 때 말씀을 드린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지금 분봉상 장기 이동 평균선 역시 일봉상 단기 이동 평균선과 비슷하게 작용을 할 수가 있기 때문에 해당 관점으로 접근을 해준 거고요. 지금 해당 구간에서 여기서 이제 돌파하는 시그널이 명확하게 보여진 걸 체크해 줄 수 있고 거래량도 동반됐기 때문에 트레이딩 관점으로 접근을 해볼 수가 있었던 겁니다. 오늘자 말씀드린 이후로부터 해서 현재 주가 등락폭을 좀 체크를 해주도록 하면요. 못해도 10% 내외 정도의 변동성이 보여지고 있기 때문에 단기 관점에 매매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이 이동평균선들을 제대로 활용하는 방법에 대해서 이해를 하면은 좀 더 쉽게 매매를 하실 수가 있다라는 거니까 필히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종목들을 찾아낼 수 있다라는 점 이야기를 드리도록 할게요. 자, 여기까지가 이제 기본적인 이동평균선을 통해서 매매하는 방법인데 지금 이동평균선 돌파 매매 같은 경우는 종목들을 좀 손쉽게 뽑아내는 방법이 또 있습니다. 바로 조건 검색식을 통해서 이런 종목들을 또 선별을 해줄 수가 있는데 그럼 지금부터는 이 조건 검색식을 함께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검색식을 만들어 주도록 할 텐데요. 우선 좌측 상단에 0150 네 글자 입력을 해서 조건 검색창을 먼저 띄워주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입력해 주실 내용 같은 경우는 내용이 많지 않기 때문에 조금만 집중하시면 될 것 같아요. 바로 보도록 하겠습니다. 솔직히 한 1, 2분이면 만들 수 있는 수식이에요. 자, 우선 첫 번째로 여러분들 검색을 해줄 건요. 이동이라고 검색을 해주시면 됩니다. 여기에서 주가 이동평균 돌파라고 있는데 이걸 한 번만 클릭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러면은 이렇게 파란색으로 하나가 이렇게 체크가 될 텐데 이거를 한 번만 눌러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클릭하시면 지금처럼 화면이 보여질 텐데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매매에 활용하실 이평선들을 입력을 해주시면 되는 거예요. 오른쪽에다가 20이라고 적혀 있는 데다가 수치를 좀 변경을 해줄 건데 첫 번째 10 단기 이동평균선, 그러니까 고가 매매하시는 분들 추가를 해주셔야겠죠. 10이라고 입력을 해주시면 되고, 그리고 단기 매매 관점 20선도 중요하기 때문에 체크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 다음으로 60 추가를 해주도록 하겠고요. 120도 추가를 해줄 건데 아래 두 개 같은 경우는 어떤 거예요? 저가에서 돌파가 나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거, 위에 두 개는 고가에서 돌파가 나오면 긍정적으로 볼 수 있는 게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4개를 추가를 해주신 다음에 전부 다 드래그를 해주면 되고요. 드래그 한 다음에 여기 괄호 모양이 있어요. 괄호 눌러주시면 전부 다 묶이게 되는데 이렇게 보여진다면 엔드라고 적혀 있는 거를 더블 클릭해서 5월로 변경을 해주시면 되니까 이거 여러분들 기억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벌써 거의 다 됐습니다. 여기다가 이제 거래량 조건만 추가를 해주시면 되는데 아까 유통거래량 말씀을 드렸어요. 유통이라고 검색을 해줄게요. 그러면 유통 주식수 대비 거래량 비율 찾아볼 수 있는데 이거 클릭해 주시면 되고요. 여기서 한번 눌러주시고 이 비율을 지금 200%로 돼 있을 텐데 한 20%로 해주시는 게 좋습니다. 내가 어차피 장중에도 종목을 볼 거란 말이에요. 그럼 15에서 20% 정도 기준 잡아주시고 여기에 이제 부합하는 종목들을 체크를 해주시면 되는 겁니다. 자, 이렇게 하면은 사실 모두 완료가 됐습니다. 이동평균선을 돌파해주는 종목들을 이걸로 체크를 해준 다음에 여기서 이제 종목들이 포착이 되게 되면은 어떻게 하면 돼요? 재료적인 측면들을 한번 체크를 해가지고 매매에 활용을 해두시면 되는 겁니다. 이런 식으로 여러분들 종목들을 선정을 해주시면 되는데 누구나 쉽게 이용하실 수 있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자, 여기서 이제 내 조건식 저장해주고요. 이평선 돌파 정도로 저장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러면 저장됐을 텐데 이 화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0156 지금 화면에서 0156 입력하시면은 이렇게 누구나 이용을 하실 수가 있어요. 여기서 지금 추가한 거 맨 아래 있을 건데 클릭해서 이렇게 활용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자물쇠 모양 있는데 자물쇠 모양 풀어주셔야 연동되는 부분이고요. 풀고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면은 이런 식으로 종목들이 포착이 되는 부분이죠. 지금 화면에 포착된 종목 같은 경우는 돌파를 했다가 다시 맞고 떨어지는 모습 나왔는데 이런 것들은 패스를 해주셔야 됩니다. 패스해 주시고요. 확실하게 돌파 나온 종목들을 위주로 보셔야 된다. 지금 이 종목 같은 경우는 오늘 아직 종가까지 좀 지켜봐야겠지만 돌파가 어느 정도 나와주는 모습이죠. 거래량이 연속해서 좀 많이 늘어나는 모습이고 지금 계속해서 장기 이동 평균선 맞고 기존엔 떨어졌었는데 이번에 좀 유의미하게 종가를 기준으로 뚫고 있는 걸 반복해서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아마 트레이딩 관점으로 해당 종목 같은 경우는 조금 체크를 해줄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런 종목들 위주로 찾아서 여러분들 매매에 적용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여기까지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런 내용들이 좀 힘들다 하시는 분들, 그리고 종목들을 혼자서 뽑아보는데 조금 더 좋은 정보들이 많이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현재 저희 텔레그램방 전부 다 무료로 좀 운영이 되고 있는 부분이니까 기억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 실시간 텔레그램방에서 관심 갖고 볼 수 있는 종목들 같은 경우는 이런 식으로 전부 다 포인트들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종목명과 차트, 그리고 시장 동향, 다양한 내용들, 이제 내용 보시면은 종목명, 선정 이유, 재료 같은 측면들 간단하게 브리핑을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여러분들 참고를 해보시면은 좋은 결과 쉽게 내실 수 있을 거라고 생각이 드니까 기억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돌파 매매 관점 보시는 분들 시초가를 기준으로 해서 다른 관점으로도 돌파하는 종목들도 포인트 잡아드리고 있는 부분이고요. 매일 아침마다 다양한 매매 전략들을 토대로 해서 종목들이 선정되면은 아까 봤던 노타 같은 종목들처럼 체크를 같이 하고 있으니까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오늘 말씀드렸던 노타 같은 경우는 오늘 고점 기준 약 28%까지 올라간 걸 확인을 해볼 수 있는 부분이고요. 오늘 시초가 관점 접근하셨다면 약 20% 이상 수익 구간 올라갔을 것 같은데 이런 종목들 여러분들 함께 같이 관심 종목들 쉐어하면서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저희 관심 종목을 공유해드리고 있는 이 방 같은 경우는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100% 무료로 입장 가능하신 부분인데 현재 댓글 보시면은 관련 내용들 확인 가능하시니까요.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추가적으로 제가 이제 사용하고 있는 주력 검색식들 몇 가지 있어요. 검색식들 같은 경우는 제가 아까 간단하게 만들어드리긴 했지만 실제 사용하고 있는 것들은 제가 검토한 이후에 저희 관심 종목방에다가 일부 올려드리고 있습니다. 현재 지금 만들어져 있는 검색식 내용들을 보면은 굉장히 내용들이 많은 걸 확인해 볼 수가 있는 부분이에요. 전부 다 검색식인데 여기에서 제가 실제로 활용을 하고 있는 검색식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여기다가 추가로 공유를 드리고 있으니까요. 필요하신 분들은 관련 내용들 기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럼 입장하시는 방법 한번 말씀을 드리도록 하면요. 여기 댓글 보시면 고정된 메시지 있는데 해당 링크 클릭하면은 전부 다 무료로 입장 가능하신 부분이고요. 공부용 교재라든가 종목 포착기, 다양한 AI 프로그램들도 함께 공유를 드리고 있는데 저희 구독자님들 같은 경우는 전부 다 무료로 활용 가능하시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현재 제작이 되고 있는 교재라던가 이미 배포가 되고 있는 교재 전부 다 저희 후원자분들 통해서 함께 진행이 되고 있는 부분입니다. 현재 최근에 채널 회원에 가입해 주시는 분들 굉장히 많아지고 계신 부분인데 저희 단순 후원 진행을 해주시게 되면요. 저희 후원금 같은 경우는 전부 다 프로그램 제작 또는 교재 제작에 활용이 되고 있고 이 내용들 같은 경우는 그냥 일반 구독자님들께도 100% 무료로 공유가 되고 있으니까 이 내용은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제 저희 유튜브 채널 같은 경우는 초보 투자자분들이 많이 놀러 오셔요. 와서 공부하고 가시는데 저희 초보 투자자분들에게 다양한 자료들 무료로 공유를 드리고 있는 부분인데 저희 후원 통해서 함께 초보 투자자분들 돕고 함께 으쌰으쌰 해나가실 분들은 가입 버튼도 열려 있으니까요.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서 저희 주식당 유튜브 채널 오늘 영상 마치도록 하겠고요. 내일 더 좋은 공부 영상으로 인사드리도록 할 테니까 참고해 주시면 되겠습니다.